김건희 여사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건희 여사님과 김건희 여사는 좀 그거는 궁금한 게 대선 때 제가 도와준 부분에서 인연이 된 거고 그런 얘기 자꾸 물어보는 거는 제가 예의가 아니에요. 강혜경 씨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알린 주인공입니다. 네, 저는 그 전 김영선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 겸 마지막 이제 보좌관으로 퇴사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이제 핵심 주요 증인으로 지금 일단은 모든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강혜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많았을 건데 전화가 깨지면서 이게 연동이 되면서 앞에 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 9월부터 이제 녹음이 생성이 돼 있는데 명태균 씨가 너무 많은 일을 시켜놓고 왜 했어? 시키지도 않은 거를. 시켰잖아요.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자동 녹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것만 녹음을 하려고 통화하면서 녹음을 했던 게 아니라. 공천 발표 하루 전인 5월 9일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끝났어. 알겠어요? 네. 예, 그래도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러대. 그래 윤석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무슨 축가 그런 소리 하지만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아니, 수상한 거. 수상. 네, 네. 결과 또 방망이 쳐야 맞아요.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 치기 1, 똥똥차. 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어.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 얘기해야 돼. 당연하죠, 네네네. 다음 날 이준석 당시 대표가 보궐선거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5월 2일 날 저한테 첫 통화가 김건희 여사가 본인한테 주는 선물이다. 약간 공천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고 5월 9일 날 정확하게 이제 공천 이제 받는다, 확정된다라는 통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그 무료로 제공됐던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그게 안 나요? 네,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트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있어. 알겠습니다. 예예 올라가는 네. 거라서 네, 예예. 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농담안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주이소,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런 거니까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그대로 말 그대로 조작하라는 짓이고 그 앞에 맥락이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았던 그 개수를 뻥튀기를 하는 건데 500개의 개수를 이제 곱하기 4 해서 2,000개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태균이 말하는 보정 자체가 아니라 이건 완전 순수하게 정말 100% 조작을 지시를 했던 건데 그 윤석열 지지층이 젊은 층이 없어요. 거의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제 쪽의 사람이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홍콜라를 이제 젊은 층 지지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올려라.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저는 윤석열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23건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9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 기입돼 있었습니다. 9월 30일 실시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3건의 여론조사 중 8건에서
응답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응답자를 부풀리는 등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로데이터 자체를 손을 댄 거잖아요. 없었던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이거는 영화에서는 뭐 재미나 교훈을 주지만 여론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전혀 하지 않는 일들을 한 거고요. 데이터를 조작한 결과 일부 여론조사에서 1, 2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9월 29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약 1% 차이로 1위였던 홍준표 후보가 데이터를 조작한 뒤에는 약 4%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로 바뀝니다. 이런 조작에 의한 여론조사의 왜곡, 이것들이 입소문으로 퍼지는 SNS를 통해서 당원들한테 먼저 퍼지고 그것이 또 지지자들한테 퍼지면 이것들이 밴드웨건 효과를 뭐 1% 안팎으로만 영향을 미쳐도 당시에 워낙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유출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작업이 한 11시부터 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예, 궁금해하더라고. 예, 예. 네. 네네네. 뭔가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준 거 내가 공표되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비용 관련된 거를 내가 그분들한테 청구한 적도 없고요. 받을 생각도 없고요. 내가 그 강혜경이 밑에서 생각해보세요. 식탁 위에서 밥을 먹는 사람하고 식탁 밑에 강아지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뭘 알겠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교수. 명태균이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공유됐다고 증언합니다. 사전투표 참여자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 나만 보려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유출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어폐는요. 나만 보려고 했다. 유출된 것 같다는 서로 상충되는 말이죠. 자기만 보는데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됩니까? 그 회사에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뭐 두 사람이라고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강혜경 씨가 유출했나? 그건 그분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제가 현재까지 국회에서 뭐 등등등은 유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맡겼으면 의뢰받은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시 후보는 맡긴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명태균 씨가 자체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뢰하지 않은 누군가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한테 줘도 그건 공표예요. 그래서 공표 보도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론조사에는 큰 돈이 듭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영남의 지자체 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유세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났던 배모 씨와 이모 씨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영이고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좀 받아가 난가 돈을. 네네네네. 이거 내가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돌린다. 네네. 10일이잖아. 네네네. 적은 돈 아니지? 그쵸. 네. 예, 돈 달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왜 대선 여론조사를 이분들이 돈을 내요? 당시에도 예비 후보였고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대통령한테도 인사를 다 했고, 그리고 명태균이가 공천을 받아줄게 약속을 했던 분들이라 어떻게든 뭐 대선에 기여를 해서 그러니까 당선되기까지의 기여를 해서 본인들이 공천 받게끔, 그러니까 명태균은 독립자금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독립자금을 내면서 대통령을 만들고 그 완성된 대통령으로 인해서 너네들한테 공천을 줄 거다. 81건의 여론조사. 대선이 끝나자 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3억 7,520만 원. 이걸 받아온다고 이제 했을 때 그 뭐 10억 받아올까 20억 받아올까 사무실에서 그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제발 3억이라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청구서가 들어가면 후보들이 금액을 그대로 다 안 주세요. 거의 이게 할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좀 빼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이거 원가로 썼거든요. 저는 이제 자체 비용 같은 경우는 샘플 수에 거의 진짜 원가 전화비 정도만 책정을 했었는데 뭐 10억 받아올까 20억 받아올까 했는데 아예 1원도 안 받아오시고 김영선 공천으로 받아온 거죠. 지자체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나를 그렇게 벌렁 들여놓고 네. 나 내 인생이 파탄에 그 돈을 한두 번 그거만 아니고 그 때문에 또 경선거지다 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버렸잖아. 그렇죠. 네. 그가 그래 그 되겠어 그래? 지 책임질지 못할 일을 지가 해놨고 네. 그래 해놓고 그 지는 뭐 내가 가져간 게 있나 없나 하고 그 새끼 그거 웃기는 말이가? 명태균은 윤석열 당선자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은 받지 못했지만 김영선 공천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명태균 씨 부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가족석에 초대받았습니다. 더 할 수 없는 우대였습니다. 숨을 못 쉬지 뭐 옆에 그 덥지요 사람들 많이. 아니 그것 때문인 게 아니고 그 대통령 아버님 계시고 옆에 그다음에 그 여동생 가족석에 앉아 있구나. 그다음에 옆에 여사님 어머니 계시고 그 조카들이 아니 옆에 막 누가 떠들었더라고. 내보다 말이 더 많아. 그럴 사람 없는데 누구예요? 시끄러워. 나중에 보니까 그 도이치모터 사장이라. 공천을 받은 김영선 의원은 결국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김 의원이 받을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예. 그래서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니까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혜윤 씨. 네네. 난데 네. 그 명본부장이 네.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일단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본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난데 네네. 그 보냈거든? 네네. 현찰을 뽑아서 주라고. 네 본부장님. 그 오늘 돈을 뽑아놔요. 예. 또 뽑아갖고 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놔요. 검찰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에게 받은 세비가 총 7,62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비를 반띵한다라는 그 녹취는 정말 유례없던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그 공천에 있어서의 개입 그리고 결국 선거 개입의 그 대가가 이런 그 선거 이후에도 당선 이후에도 지속됐다라는 거고 그 정도의 대가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건 훨씬 더 많은 이권의 것들이 걸려 있을 수 있다. 명태균은 김영선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거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제가 뭘 얼마 빌려준지 알고 계세요? 얼마 빌려주셨습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6천만 원. 진해할 때 3천만 원, 9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를 들먹이며 오선의 김영선 의원을 윽박지르곤 했습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죽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김건희 여사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거는 대선 때 제가 도와준 부분에서 인연이 된 거고 그런 얘기 자꾸 물어보는 거는 제가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 이랬으면 그 왜 서로 간에 나는 대화가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의 사모님이었던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사람을 그렇게 매장시키고 난도질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들, 특히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이 철저하게 사유화됐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선거 여론조사 과정들을 조작함으로써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이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 정치, 대의 정치의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예정 시간보다 좀 늦어졌는데 실질 심사에서 좀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난 15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혹이 무성하던 명태균 게이트가 2개월여 만에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일이 벌어졌으니까 마침표는 찍어야 되죠.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밝혀져야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저는 시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거짓말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금방 끝날 사건이 아니거든요.